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2016 수능 문제죠. 이 문제도 네, 다른 강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정규분포 곡선에서 네, 중요한 특징, 네, 대칭성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수능에서 내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알긴 아는데 이제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서 혹은 뭐 문제집들에서 똑같은 문제를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한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당황은 했는데 그래도 맞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설명한 습관이 좋은 학생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이제 갑자기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박스 보이시죠? 자, 이 문제는 이 정규분포 x에 대한 정규분포의 평균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자연수니까 저걸 구해주기만 하면 이 문제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 자, 그래서 봐. 이제 일단 습관적으로 쓸 건 써야죠.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이네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저 조건을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럼 무슨 습관이 중요한 거냐? 일단 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림은 그리겠죠? 그림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쵸? 그래 놓고 평균이 m이었어요. 그쵸? 평균이 m이야. 그러면 어딘가 10이랑 20이라는 애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함수값, F10, F20 있을 텐데, 습관이라 그러죠, 습관. 습관은 뭐다? 크다, 작다. 이게 바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부등식. 누가 크다, 작다. 판단이 되면 그냥 푸시는 문제고요. 근데 안 풀리면 습관. 항상 뭐부터 한다? 등호 먼저 하는 거죠. 등호. 같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이제 추론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F10하고 F20이 같으면 지금 번뜩 뭐가 떠오르죠? 많이 하던 거잖아요. 아니, F10하고 F20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가운데가 평균이잖아요. 대칭성에 의해서. 평균이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같으면. 이게 이제 이거의 시발점, 추론의 시발점인 거지. 그런데 이제 처음 봤을 때라고 치고, 지금 처음 봤을 때라고 치면, 근데 F10이 더 커야 돼. 근데 이 함수값이랑 평균에 가까울수록 큰 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0이 평균에 가깝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평균이 10에 가까워야 돼요. 10에. 그쵸? 그러니까 평균이 15면 F10과 F20이 같은데 함수값이 F10이 이제 크대잖아. 같다가 아니라. 그러려면 평균이 그쵸? 15가 아니라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15보다 작아야 10에가 더 가깝잖아. 12. 그러니까 처음 푸실 때 이렇게 한 거죠. 15보다는 작구나. 그쵸?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14였다고 쳐봐. 그러면 봐. 10까지는 4칸이지? 근데 20까지는 몇 칸이야? 6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0이 크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나에 있는 이 말도 그쵸? 나에 있는 이 말도 F4 이것도 이제 는으로 먼저 하는 거라고.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13이겠지. 13. 그쵸? 13. 근데 F22 더 크려면, 네. 13일 때는 정수를 9칸씩이잖아. 4하고 22까지가. 그러면 이제 같단 얘긴데, 22에 더 가까워야 된다고. M이. 그쵸? 그러려면 평균 13이 13보다는 커야죠. 그쵸? 그래야 22가 더 가까이 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3과 15 사이 이렇게 한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13과 15 사이 어떤 부등식이니까, 네, 당연히, 네, 뭐야, 저거. 평균은 14였다. 이것만 하시면 이제 문제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뭐 어렵나요? 아니죠. 처음 습관.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어, 이걸 이제 처음 봤을 때 어떤 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 뭐 더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렇게 푸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습관이었다. 그쵸? 습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걸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 이제 벌써 2016년이니까 그죠. 뭐 몇 년 흘러서 지금 아마 이거를 보고 있을 학생들은 2022년 후에 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또 나중에 또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등호가 나왔는데 해석이 안 되면 등호부터 푸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아는 그런 내용의 값이 등장을 하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내시면 네, 평균이 뭐였지? 좀 전에 네, 14. 그리고 이제 푸시는 거야. 진짜 뭐 이거는 뭐 1도 아니죠. 네. 그래서 17에서 평균 14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누고 네. Z로 바꿔 주시고 또 확률 변수 18에서 14를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서 네. 산수 맞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시면 네, 뭐 0.6하고 0.8 정도 사이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 네, 화면을 멈춰 놓고 잠깐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4번 변형 문제를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겠죠? 자, 풀어보셨으면 같은 내용이라고, 그렇죠? 는 먼저 하시면 평균이 10이라고 15 사이에 있으려면 11 더하기 15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되니까 13이겠죠. 그렇죠? 13. 근데 그 평균이 13보다는 작게 있어야 F11이 평균에 가까워지면서 함수 값이 더 크게 된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푼 거고. 요것도 F2랑 F20을 는 하시면 11이라는 수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11보다 평균이 커야 20이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풀어서 네, M은 12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네, 동일한 산수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답이 5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습관에 대한 거예요. 습관. 처음 봤을 때 맞췄어야 된다고. 이거를 지금 지필평가로 준비하시거나 물론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볼 텐데 그게 처음은 아닐 거예요. 내신 때도 보게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그럼 또 이걸 또 외우게 되겠죠? 근데 이걸 처음 2016, 17에 이제 처음 봤던 선배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맞췄을지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셔야죠. 그렇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지만 습관만 좋다면 내가 아는 문제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강좌에서 보도록 합시다.